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바로 2019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요. 실제로 2019년부터 이제 달라지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들을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할 목차입니다. 2019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2019년에 재무 설계를 세울 때 우리 상황에 맞게 부동산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율이 인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2009년에 정부가 이 종부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제 과세표준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해 2019년부터 5%씩 계속 1년마다 5%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 100%가 되는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2018년까지는 80%였고요. 올해 2019년부터 85%가 올라가고 내년에 또 5%가 올라가고 해서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가 100%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종부세 이야기할 때 주택을 생각을 많이 하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6억이 넘어가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1가구 1주택이 9억 원이 넘어가면 과세를 하는데요. 자, 1가구 1주택을 빼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6억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자,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시가가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이 10억짜리 집에서 6억을 빼게 되면 이제 4억이 초과분이 됩니다. 이 4억에다가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억에다가 2018년까지는 80%를 계산을 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85%를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곱한 게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과세 표준이 계속 이제 올라갈 거란 이야기죠. 자, 과세 표준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가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이 됩니다. 올라갑니다. 자, 종부세 세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2018년에 비해서 세율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라는 내용인데요. 자, 1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까지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처리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2019년이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이제 비과세가 훨씬 좋겠죠. 근데 이 비과세를 이제 없애고 분리과세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는요, 기본공제 400만 원, 그 다음에 필요 경비 인정 비율을 60%로 유지를 하지만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공제가 200만 원으로 반절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도 60%가 아니라 50%로 다운돼서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1월부터 시행이 되겠고요. 자,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는데요. 이 취득세의 50%를 감면을 받게 됩니다. 즉, 나오는 세금의 50%만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2019년 안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즉 입주를 하게 되면 역시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라는 것은요, 만 20세 이상이고 혼인하고 5년 이내까지를 신혼부부로 산정을 합니다. 역시 재혼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돈을 벌 때는 5천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될 때는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될 때 그 주택은 3억 원,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1가구 1주택을 산정할 때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2018년도까지는 사실혼 배우자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서 배제를 했죠.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 2019년이 되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서 포함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실제 이 정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실제로 이제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가져가려는 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에서 제외하지 않겠다, 즉 과세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자, 우리 상인들 요즘에 뭐 자영업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내용은 이제 4월에 예정이 돼 있고요. 실제 4월 17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청약 가점 자동 확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요, 자, 하반기 때 시행이 되는데요. 인터넷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2U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청약 점수, 가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보통 뭐 신청자들이 보통 이렇게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가족 등을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배제가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자동 확인 추진을 하게 되면은 청약 접수 착오도 줄일 수가 있겠고 서류 검토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가입 대상 연령이 일단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19세에서 29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34세까지 훨씬 늘어나게 된 거죠. 이제 가입 나이를 5년이나 더 이제 늘려서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이제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게 되면 뭐 기본적인 청약 기능은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다 소득공제 혜택도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10년 동안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 소득세를 이제 비과세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총 급여 3천만 원 아니면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자인 분들이 가입할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은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몇 가지를 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라가고 있고요. 종부세 세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새해 재무 설계를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